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많은 분들이 상품 가격 변동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 최근 이 상품 가격의 동향과 향후 방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혜실 기자, 지난주 상품 시장 영향 미쳤던 것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는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 금융이 합의되면서 유로존 불안감이 완화돼 있었죠. 키프로스 방식의 구제 금융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이탈리아 연정 구성 실패는 새로운 불안 요소로 떠올랐지만요. 전반적으로 키프로스 사태 진정에 산업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상이한 경기 회복 모멘텀을 반영해 서부 텍사스 서먼유 WTI와 브렌트유 간의 스프레드는 13달러까지 축소됐고요. 그리고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연초 대비 후퇴한 상황에서 재고마저 부담으로 작용해 구리 가격은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1,6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1,600달러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곡물 가격은 미국 농무부의 파종 및 재고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대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상품 가격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간밤에 금 가격 1,600달러에서 좀 지지가 됐는데 금 가격 동향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지난 한 주간 금 가격은 0.1% 하락하는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주 초반 키프로스 사태로 금 가격이 온스당 1,600달러 선으로 반등했습니다. 트로이카가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 금융안을 결정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금 가격은 온스당 1,615달러를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이 최종 합의되면서 금 가격은 단기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지만요. 고액 예금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 방안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 가격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연립정부 구성이 어려워지면서 1,600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금 가격 하락을 막고 있는데요. 미국 실업률이 6.5%를 벗어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힘이 실리면서 양적 완화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연준의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완화 정책 조기 종료 가능성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PB 리서치 팀의 손동현 연구원께서는 향후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 꼽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금 가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로존 사태가 아직도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 발발 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유로존 사태가 재확산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슈는 금 가격에 약간 변동성을 더하는 단기 이슈로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던가 주요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금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금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 개선세가 반드시 금 가격의 하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 개선세에 따라서 금의 수요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개선에 따라서 금 가격도 상승 여지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의 이 재정 위기와 양적 완화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강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금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금 좀 받고 이번엔 좀 곡물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최근 한 달간 대두 가격은 옥수수와 소맥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했지만요. 지난주 대두 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의 수출 차질 소식이 대두 가격을 재차 높인 겁니다. 반면 미 농무부의 3월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사료용 곡물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에 옥수수와 소맥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2월 신생 가축수가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주간 단위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현대증권 손동현 연구원께서는 곡물가 최근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곡물 수급 전망은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국제곡물위원회에서는 미래 파종 면적이 4년 내 최대치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 농무부에서도 옥수수 파종 면적이 1936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곡물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이유는 기상 이슈가 계속 발발했기 때문인데요. 올해에도 그런 기상 이슈가 발발하지 않는다면 수급 여건은 훨씬 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곡물 수급 여건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미국 옥수수 파종 면적이 수십 년 만에 최고인 점도 이 곡물 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마지막 날 현지 시간으로 28일 곡물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이 간밤에만 보더라도 옥수수 가격이 7% 넘게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이 곡물 가격 현황 좀 살펴주시죠. 네, 옥수수 선물 가격이 지난 28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재고량을 발표하면서 1일 가격 제한폭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2% 떨어진 부실당 $6.95 선을 기록했는데요. 전국의 상업용 저장소와 농장에 비축된 옥수수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옥수수 농작 규모는 황진으로 농작지가 황폐화된 1936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수확량을 거둘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6.50 선까지 추가로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두와 밀도 옥수수 시장의 하락세를 따라갔습니다. 5월 선물 밀 가격은 5.9% 떨어져 부실당 $6.86 선, 그리고 5월 선물 콩 가격은 2.7% 하락한 $1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올 들어 미국 국토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1930년대 미국을 강타한 대가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곡물 가격이 또다시 급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손동현 연구원께서는 향후 곡물 가격의 중기적인 가격 방향성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옥수수 생산 같은 경우는 12.8% 감소했고요. 러시아의 소맥 생산 같은 경우는 33%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은 93년 이래 최대폭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했던 해였고요. 하지만 올해에도 역시 기후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곡물 가격 급등은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대비 올해의 특징은 재고율이 낮다는 점인데요. 재고율이 낮은 상태에서 기상 이슈가 발발한다면 오히려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정도에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 기상 여건을 면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이 생산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곡물 파동이 언제든지 좀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유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유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WTI 유가는 3.3%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고, 그리고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반등을 하면서 위험거래 성향이 지속돼 유가를 지지했죠. 여기에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는 원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유가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미 수요 회복 기대감도 WTI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지지난주 미국의 원유 정제시설 가동률이 2개월 만에 최고치인 85.7%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이 힘을 보탰습니다. 원유 생산량도 동시에 증가했지만 수요 회복에 의한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현대증권 손동현 연구원께서는 향후 유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의 특징은 원자재 상품 중에서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상품이라는 것인데요.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 0.9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에는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국제유가의 가장 큰 수요자인 그 미국의 경기 개선세가 좀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원유의 생산량도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오펙 생산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생산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유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개선세가 개선된다면 국제유가도 100달러대로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수급 여건이 개선된다면 WTI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변동성 어떻습니까? 네, 상품 가격은 향후 1년간 현재 수준에서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제한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선 유가는 난방유 수요 모멘텀 둔화 그리고 가동률 저하, 과잉 재고 등의 영향으로 하락 압력이 여전하지만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 수요 기대 그리고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의 영향으로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낮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그리고 미국 양적 완화 종료 우려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은 가격은 금 강세 모멘텀 부재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산업재 수요 증가로 금보다는 초과 성과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증권 손동현 연구원께서는 이외에도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어떤 것들 꼽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원자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시장과 다르게 투기 수요보다는 펀더멘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투기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그 주식시장과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던가 유로존의 침체 여부가 굉장히 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물 여건이 원자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자재의 어떤 지지부진한 이런 횡보세 흐름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품별 차별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후 여건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상대적 약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셨지만요. 기상 이슈로 인한 곡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원유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품별 특징은 고려할 필요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상품 가격 동향과 그리고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현대증권의 손동현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